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국세로 들어가는 소득세 318쪽 피셨어요? 소득세로 들어가자고요. 318쪽. 이 소득세는 개인소득이네요. 개인소득에 대해서 1년 단위로 과세하는 게 소득세입니다. 세 번째 배우는 거예요. 세 번째 배우는 거죠, 오늘. 두 번째 배우고 이제 세 번째. 그래서 소득세는 개인소득이다. 그래서 소득세법에 의해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까먹는 거 뭐가 있어요? 소득세는 언제 납부하는 거예요? 올해 소득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는 거예요, 상식. 왜 한숨 쉬는 거예요? 상식은 알고 살아야 돼요. 종합소득세. 올해 벌었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거죠. 자, 그럼 소득세는 몇 년 단위로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1년 단위. 1년 단위로. 1년을 우리는 세법 용어로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그래서 소득세를 과세할 기간은 1년이라고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죠? 다음 연도 언제까지?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스스로 알아서 뭐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길을 걷다가도 올해 번 소득은 작년에 번 소득이죠. 그죠? 작년에 벌었으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과세기간. 그럼 이제 시험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소득세 납세할 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예요? 언제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세금 낼 의무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을 시작해서 다음 연도 언제? 5월 한 달 동안 신고 납부한다. 그럼 완기초가 뭐다?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데 세금 낼 의무가 발생되고 성립되고 다음 연도 언제까지? 5월 1일부터 5월 1일 말까지 신고 납부한다. 그럼 소득세는 언제 확정되나요?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기초를 잡아놓고요. 그럼 소득세는 개인소득은 소득을 몇 가지로 구분한다? 몇 가지로? 8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8가지 소득으로. 그럼 여러분들 기본서 320페이지 나왔잖아요. 그 그림. 320페이지 그림 나와 있어요. 자, 소득세 8개잖아요. 8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자를 받으면 뭐다? 이자 소득.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죠? 배당 소득 등등등 8개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업하면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 그 다음 연금을 받으면 뭐라 그래요? 연금소득. 잡다한 뭐다? 기타소득. 그 다음 퇴직금을 받으면 뭐다? 퇴직소득. 부동산을 양도하고 벌었으면 양도소득. 이렇게 8개로 구분하는 거예요. 딱 8개 그거 있죠? 자, 오늘 프린트 봐요. 자, 프린트에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기본서 보고 책 보고. 자, 오늘 프린트. 자, 소득세 개요. 1번. 오늘 프린트. 자,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세금 낼 의무가 발생, 성립하고 and 신고하는 때 뭐하다? 확정되는 조세이다. 이거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오늘 프린트 이거. 그래 1번 그대로 설명했잖아요. 그 다음 2번.
소득세는 올해 벌었으면 항상 다음 연도죠.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조세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하는 거를 네 글자로 무슨 신고라 그런다? 확정신고. 확정. 1년에 한 번 하는 거. 네 글자로 확정.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면 상식이에요. 상식. 그래서 세법은 상식이다. 자, 3번. 자, 소득세, 납세지. 자, 거주자죠? 자, 거주자가 누구예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뭐다?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여러분들이 거주자예요. 그럼 거주자는 어디로 간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단, 빗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빗자가 들어가면 조심하자. 어쩌고 저쩌고 소재지로 간다고요. 자, 그 다음 소득의 구분과 과세 방법 나와 있죠. 8개. 이, 배, 사, 근, 연기, 퇴양. 이렇게 개인은 8가지 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은 무슨 과세한다? 무슨 과세하는 거야? 종합과세. 종합이 뭐다? 앞에가 종합이 들어갔다는 뜻은 6개 소득을 합산한다는 뜻이에요. 종합은 따로따로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라 6개 소득이 있으면 종합과세한다. 그럼 이게 뭐가 생략된 거야? 합산해서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회사를 다져 월급 받죠? 근로소득. 그리고 갑돌이가 사업을 해. 합산해서 무슨 과세한다? 종합과세. 그래서 1년에 한 번 왼쪽에 무슨 세금을 내는 거야? 1번 종합소득. 세자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6번은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사업이 뭐예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개인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사업은 몇 가지 용어만 알면 된다? 3가지. 거기 적혔잖아. 대표적으로 뭐다? 부동산 전월세 받는 거. 임대업. 임대업이잖아요. 적을 필요 없어요. 오늘 프린트. 오늘 프린트 봐요. 오늘 프린트. 적지 마세요. 그 다음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를 뭐라 그래요? 매매업. 그리고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거를 뭐라 그런다? 주택 신축 판매업. 지어서 파니까 3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건설업. 그럼 우리는 뭐 위주로 공부한다? 임대업. 그럼 임대업은 파는 게 아니죠? 포인트가 대여하는 거야. 대여. 그 상가를 대여해서 전월세를 받죠? 주택을 대여해서 전월세를 받으면 뭐다? 임대업으로서 무슨 소득이 된다? 사업소득이 돼서 1년에 한 번 결론은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오고 있죠?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퇴직금. 자, 30년 만에 퇴직금을 받았다. 그럼 무슨 소득이라 그래요? 퇴직소득. 그럼 무슨 세금을 낸다? 따로 퇴직소득세. 그리고 7년 만에 부동산을 팔았다. 무슨 소득? 양도소득. 양도소득세를 낸다고요. 그래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3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2번.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3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그래서 소득의 구분은 8개인데 납부하는 방법은 몇 가지다? 3가지. 하나는 종합소득세, 하나는 퇴직소득세, 하나는 뭐다? 양도소득세. 그럼 이 종합과세는 소득의 발생 빈도가 우리는 사업만 알면 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빈도가 뭐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소득으로 이루어졌다고요. 기타 빼고. 임대하잖아. 전월세 계속 받죠? 근로, 월급 계속 받잖아. 그래서 소득의 발생 빈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소득은 6개를 합쳐서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그리고 퇴직금이나 양도소득세는 계속적, 반복적이지 아니죠? 30년 만에 퇴직했다. 이거는 일시적 퇴직금을 받잖아요. 그죠?
일시적으로 받는 거야. 왕창 일시적 또는 반복적을 뭐라 그래요? 우발적. 어쩌다 이런 거. 그래서 이 소득은 뭐다? 두 가지는 계속적 반복적이 아니죠. 그래서 따로 띄어서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따로 과세한다.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3번이에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로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다. 왜 합산을 안 할까요? 소득의 발생 빈도가 계속적, 반복적이 아니죠?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소득세는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이거를 위로 올리면 세금 폭탄 맞죠? 누진과세니까. 여러분들 암기 끝났잖아요. 소득세는 원칙이 초과 누진이에요. 최저 몇 프로? 6%. 최대 몇 프로? 45%. 몇 단계로 되어 있다? 8단계. 초과 누진세율. 이거는 암기해야 돼요. 과세표준이 1200만 원까지는 6%. 과세표준이 일정 가액 넘어갈 때는 최대 45%까지 올라가요. 8단계 초과 누진. 양도세 기본세율 또는 퇴직소득세 기본세율,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뭐다? 6에서 45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누진과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3번 양도소득이에요. 양도소득세는 퇴직소득세와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지 아니한다. 따로 과세한다.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그럼 이거 보세요. 이자나 배당은 뭐라 그럴까요? 분리과세라 그래 이거는.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은 금융소득이죠? 금융소득은 은행에서 뭐 하는 거야? 14% 원천징수 하잖아요.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은 일정 가액까지는 은행에서 원천징수함으로써 신고를 대신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적금 들죠? 이자 빼고 주잖아. 이자 빼고 주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리과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금 들거나 예금 들면은 몇 프로야? 이자가 14%야. 14% 빼고 나머지를 뭐다? 통장에 입금시킨다고요. 그럼 우리는 14%, 이거는 소득세야 14%. 항상 소득세 낼 때 10%는 뭐도 따라간다? 지방소득세. 14%만 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10%, 1.4. 그럼 15.4가 되겠네요? 지방소득세가 항상 10%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자는 원래 14%야. 14%만 내는 게 아니라 뭐를 더 뛴다? 지방소득세 10%, 1.4. 그거는 알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합산하지 않고 이것도 금융소득은 어떻게 한다? 은행에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만 통장에 입금시킨다. 이런 거를 뭐라 그런다? 분리과세 14% 나왔어요. 자, 그럼 기본서 봐요. 320페이지. 용어 나왔네. 자, 3번 기본서 320페이지. 자, 종합과세 몇 개 소득? 6개 소득이에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개인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이 뭐다? 종합과세 6개 소득. 자, 그 다음 2번 나왔다. 분리과세요. 일정 금액 이하. 그래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는 뭐다? 금융소득. 여기서 금융소득은 뭐를 얘기하는 거야? 이 두 개를 얘기하는 거야. 두 개. 그 일용자 소득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두 개만 알면 돼요. 뭐 일용자 등등등. 그래서 2천만 원 이하 소득은 어떻게 한다? 합산하지 않고 은행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원천 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뭐라 그런다? 분류가 아니라 분리과세라 그래요. 발음 잘해야 돼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뭐야? 분류과세.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는 관계없이 따로 과세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분류과세.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뭐다? 14%가 아니에요. 기본세율 6에서 45까지 올라간다고요. 그 다음 분류과세 나왔네. 3번. 분류과세는 딱 두 가지죠. 두 가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유형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뭐와 뭐를 말한다?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은 어쩌다 한번 생기는 소득이므로 따로 어떻게 한다? 분류과세한다. 그 다음 용어 정리 오른쪽. 자, 거주자. 자, 마지막으로 용어 정리하는 거예요. 거주자. 자, 거주자가 누구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며칠 이상 183일 이상 거주하는 장소. 거소를 둔 개인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거주자. 그럼 거주자가 아닌 자를 뭐라 그래요? 비거주자라 그래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324쪽. 자,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뭘로 들어간다? 여기서 출제되는 거는 뭐만 출제되는 거야? 종합소득세에서는 사업소득. 사업소득 중에 뭐 위주로 출제된다? 부동산, 임대업, 전월세 받는 거. 이게 출제되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은 소득의 종류 중 무슨 소득에 들어간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으로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고요?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임대업. 임대업의 임대업. 자, 324쪽 폈어요? 자, 임대업은 정의, 어쩌고 저쩌고, 포인트가 뭐다? 대여. 대여야 판매가 아니라 대여. 대여에서 일정액을 받는 소득을 말한다고요. 부동산을 대여했다. 공장, 광업단도 부동산이에요. 패키지로 대여했다. 광업권자 어쩌고 저쩌고 대여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의 포인트는 뭐다? 대여, 대여, 대여. 대여에서 일정액을 받으면 임대업이다. 자, 그럼 325쪽 구체적인 범위가 나왔잖아요. 항상 세법은 기본적으로 부동산도 미등기를 포함하죠.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므로 등기 불문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범위에서는 1번 유지로 출제가 된다고요. 토지 건물 대여, 임대업이에요. 그 다음 여기에서 부동산상 권리. 자, 부동산상 권리는 4가지만 열거된 거예요. 전세권, 그 다음 임차권, 그 다음 뭐가 있다? 지상권, 지역권. 이해를 대여해서 일정액을 받으면 뭐가 된다? 임대업. 그래서 권리는 4가지만 열거된 거예요. 대여. 포인트가 뭐라고요? 대여. 그럼 다 임대업이야. 임대업. 등기 미등기 불문해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지상권이나 지역권이 있죠? 이거를 대여했는데 어디다 대여하는 거야? 공익 관련. 공익이란 단어가 나와. 그럼 공익 관련 사업에 대여를 하면 이거는 뭐다? 사업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 소득 중에 뭘로 나눈다? 기타 소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공익 관련이 나오면. 그래서 동그라미 번에 공익사업과 관련 뭐를 대여했다?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대여했을 때는 뭐다? 기타 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으로 간다?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나와 있죠? 공익 관련. 그럼 무슨 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거다?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사업소득과 구분해서 무슨 소득으로 과세한다? 기타 소득으로. 자, 첫 번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몇 개라고요? 체계는 없지만 4개를 얘기하는 거야, 4개. 이거를 대여해서 받는 일정한 소득은 무슨 소득이라고요? 사업소득이다. 근데 공익 관련 2가지는 사업이 아니라 사업소득과 구분해서 무슨 소득이 된다? 기타 소득. 자, 여기 보세요. 이거를 이제 양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대여와 양도는 구분해야 돼요. 팔아먹잖아, 이거를. 그럼 이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죠? 임차권도 대상이죠? 지상권도 대상이죠?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를 팔아먹는 거와 대여하는 거를 절대 혼돈하면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전세권은 양도세보다 과세 대상이다. 그 다음 임차권은 국내권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이거는 등기된 것만. 물권과 같은 효력이 나타나죠? 팔아먹을 때 국내권은 임차권은 등기돼야 돼요. 나머지는 불문. 그러나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조금 기억날 것 같은데요.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등기불문하고 양도세 대상이다.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등기된 것만. 약간 기억날 텐데요. 이렇게 비교가 돼야 돼요. 대여와 양도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 이번 시험장에 가서요. 자, 그 다음 심화학습. 이런 게 다 임대업의 범위예요. 자, 심화학습 1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포인트가 뭐다?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았다. 임대업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사업소득. 임대업에 들어간다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광고용으로 토지, 옥상, 측면 등을 포인트는 뭐다?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역시 임대업이다.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일시적으로 포인트는 뭐다? 대여했다. 대여하면 임대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번, 3번 다 이런 게 뭐다? 임대업이다. 밑에 박스가 중요한 거야. 박스. 자, 대여했잖아. 대여해서 대여하면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 밑에 박스에 별 딱 붙여요. 단 무슨 관련? 공익 관련. 뭐와 뭐? 지역권과 지상권은 사업이 아니라 공익이니까 뭐다? 기타 소득으로 나눈다. 분류.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 안 되는 거는 뭐가 있다? 지역권은 아니다. 지역권은 왜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에요? 요역지와 분리해서 팔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 정도만 알아두고요. 자, 그럼 임차권 나왔잖아. 밑에 임차권. 임차권 나와 있죠? 다 무슨 소득이다? 대여했을 때는 사업소득이라고요. 그러나 팔아먹을 때는 뭐다? 등기돼야 돼요. 등기되면 양도소득세. 등기되면, 그러나 미등기로 팔면 뭐다? 등기되면 양도소득세 대상. 미등기로 팔면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이다? 기타 소득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출제되는 게 뭐다? 임차권 등기되면 양도소득세. 미등기는 뭐다?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 무슨 소득으로 들어간다? 기타 소득. 그래서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요. 자, 넘어가죠. 자, 이제 뭘로 들어간다? 비과세.
빗자가 들어갔네요. 꼭대기 326조. 꼭대기 나왔죠? 그럼 이 임대업에서 비과세는 딱 두 가지다. 1번 논밭. 자, 논밭을 어떻게 하면 어디에 이용하는 거야? 작물 생산, 밑줄 긋고 작물 생산이에요. 그럼 농민 지원 차원에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작물 생산. 그러나 논밭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과세합니다. 작물 생산이 포인트다. 자, 그 다음 계속 출제되는 게 하나의 주택임대소득이 하나의 주택이야. 상가가 아니라 주택이에요. 주택. 자, 여기 보자고요. 자, 상가를 임대한다. 상가를 임대한다. 상가는 무조건 주택수와 관계없이 어떻게 합니까? 소득세를 상가는 무조건 과세하는 거야. 영업용 건물은 비과세가 없다고요. 시험은 상가라고 안 나와요. 무슨 건물? 영업용 건물. 자, 그럼 이번에는 주택이다. 주택. 주택을 임대했다. 주택은 5글자로 뭐라 그래요? 주거용 건물. 의식주. 들어봤어요? 타법에서는 의식주를 위한 주거용 건물이죠? 이게 주택이야. 그럼 주택은 반드시 뭘로 나눠야 돼요? 월세. 월세와 전세로 구분해야 돼. 전세. 월세와 전세로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채 상가는 무조건 과세하는 거 알아들었나요? 무조건 상가는 과세한다. 그러나 주택은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들어간다. 한 채 소유. 포인트는 뭐다? 소유 기준이야. 보유 기준이라고요. 임대 기준이 아니에요. 소유 기준으로 주택수를 따진다. 두 채, 세 채 이상 이렇게 되겠죠? 그럼 월세는 한 채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비과세, 두 채부터 어떻게 들어간다? 과세가 들어갑니다. 그럼 전세는 뭐를 받아요? 보증금을 받죠? 전세는 보증금, 전세금을 받아요. 한 채 비과세, 두 채 비과세. 그리고 전세는 몇 채부터 과세한다? 세 채. 이게 포인트입니다. 월세는 두 채부터 과세한다고요. 전세는 몇 채부터 과세한다고요? 세 채. 포인트는 뭐다? 소유 기준이에요. 보유 기준. 자, 근데 전세는 반드시 뭐를 따져? 세 채 이상.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합계액이 얼마가 돼? 3억. 초과할 때만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월세인지 전세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전세는 3주택 이상 and 보증금 합계가 얼마 초과? 3억 초과. 그럼 전세는 숫자 비율이 어떻게 된다? 33초과야. 그럼 이 보증금은 돌려줄 거지? 내게 아니잖아. 그래서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합니다. 이 이자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간주 임대료. 그래서 간주 임대료가 나오면 전세를 얘기하는 거야. 보증금을 이자로 계산한 거라고요. 그래서 간주 임대료가 전세에 대한 뭐가 된다? 수입 금액이 되는 거예요. 보증금은 돌려둘 거니까. 그럼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해서 이자 따먹지? 이자가 붙잖아. 그래서 현행 국세청 이자율은 1.2%야. 이자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이자를 우리는 무슨 임대료라 그런다? 간주 임대료. 그래서 이자 부분을 뭘로 보겠다? 간주 임대료로 본다. 이게 뭐야? 수입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기초입니다. 기초야. 자, 그럼 이제 월세로 들어갑니다. 한 채는 원칙이 뭐다? 비과세.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비과세를 해줘요. 한 채는. 근데 한 채더라도 뭐다? 과세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주택? 고가주택.
그리고 국외 소재주택. 항상 세법에서 문제 풀 때 국외가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국외 소재주택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로 전환됩니다. 주거생활 안정은 국내를 위해서 만든 거죠. 국외 거는 무조건 과세. 그리고 고가주택도 뭐다? 이거는 얼마가 넘어가는 거다? 9억 초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뭘로 따진다? 기준시가. 절대로 실거래가액하면 안 돼요. 여기서 고가주택은 기준시가로 따진다. 왜 기준시가로 따지나요? 임대, 판 게 아니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하는 거니까. 그래서 고가주택 9억 여부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뭘로 따진다? 기준시가. 그래서 월세. 한 채는 비과세한다. 한 채더라도 국외 소재 주택이나 9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은 무조건 과세한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월세 놓으면 어떻게 한다? 과세. 이거를 전세 놓으면 지금 한 채 얘기하는 거야. 한 채. 전세 놓으면 뭐다? 비과세. 전세는 몇 채부터 과세하는 거야? 세 채부터니까. 자, 고가주택 한 채야. 하나 있어, 하나. 월세 놓으면 과세. 전세 놓으면 비과세. 전세는 몇 채부터 과세한다? 세 채부터 과세하는 거야. 자, 집이 두 채야. 두 채 소유라고요. 하나는 월세, 하나는 전세. 갑돌이가 집이 두 채라고요. A주택, B주택. 집이 두 채 소유했다고요. 자, 월세 놓으면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월세는 두 채부터 과세합니다. 자, 전세는 과세해, 안 해? 안 하지. 두 채니까 세 채부터 과세하잖아요. 갑돌이가 하나는 월세 받고 하나는 전세 받아. 그럼 전체 소유는 몇 채야? 두 채. 한 채가 아니라 주택수 따질 때는 소유로 따지는 거야. 소유. 두 채야, 두 채. 알아들었나요? 두 채. 그럼 질문이 들어와. 이 갑돌이는 어디 가서 살아요? 그걸 왜 따지냐고. 다리 밑에서 살든 친구 집에 살든 안 따지는 거예요. 소유로 따진다. 단 월세가 뭐다? 2천만 원 이하. 월세가 2천만 원 이하예요. 연간 2천만 원 이하는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4%. 이거를 무슨 과세라 그래서 분리과세와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이죠. 종합소득세 선택할 수 있어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요. 2천만 원 이하야 연간. 그럼 원칙은 이런 거는 뭐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은 거를 뭐라 그래요? 분리과세 14%로 갈 수도 있고. 알아들었죠? 세율을 계산해 보니까 14%보다 낮으면 뭐다? 종합소득세는 최저 6%죠?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다.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요. 자, 월세는 두 채부터 과세하죠? 근데 연간 임대 수입 금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는 원칙이 14%로 가는 거예요. 다른 소득과 합산 안 해. 그러나 종합소득세와 비교해서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세율이 낮은 쪽으로. 종합소득세는 세율이 몇 프로야? 6에서 45잖아. 그럼 이거는 14%로 가는 것보다 6%로 가는 게 덜 나오겠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자, 프린트로 딱 깔끔하게 정리하죠. 책은 뒤지게 복잡하잖아, 지금. 자, 포인트만 잡아요. 자, 오늘 프린트 1번. 1번 나와 있어요?
자, 비과세 보라고요. 자, 근데 거기 나왔잖아. 비과세 위에 소규모 주택의 임대소득.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주거용 건물이 주택이에요.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이 합계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는 14%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 안 하고 14%를 곱하는 거야. 그래서 요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어떻게 한다? 선택한다. 그럼 종합과세 세율은 몇 프로야? 6%에서 45%. 그래서 비교해서 세율이 낮은 쪽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출제되는 게 비과세야. 출제되는 게 비과세라고요. 1번 논밭을 어디에 사용해? 작물 생산. 비과세한다. 작물 생산이에요. 주차장 하면 큰일 나요. 그 다음 1주택이다. 하나는 비과세한다. 다만 나와 있죠? 고가주택과 국내가 아니라 국외 거는 무조건 주택수와 관계없이 뭐다? 과세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밑에 당구장 고가주택의 범위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과세기간 종료일이 언제? 또는 기준시가가 누락됐을 때는 양도일 연재 실거래가액이 아니라 뭐를 갖고 따진다? 기준시가. 절대 실거래가액 하면 안 돼요. 안 판 거니까. 실거래가액은 양도소득세에서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얼마 초과? 9억 초과. 그럼 여기 보세요. 자, 고가주택이 한 채가 있어. 한 채 있어. 월세 놓으면 무조건 과세. 전세 놓으면 비과세. 이렇게. 자, 그 다음 박스. 주택 상가 등 월세 전세 임대 소득 나왔죠? 자, 주택 한 채. 자, 박스. 원칙은 비과세. 단 고가주택 및 국외주택은 뭐다? 과세. 자, 그래서 월세는 몇 채부터 과세하다? 2채부터 과세한다고요. 2채부터 과세해야 돼. 위에 당구장 2천만 원 이하는 어떻게 한다? 14%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유리한 쪽으로 소규모 임대사업자를 보호하겠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상가 토지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 주택만 비과세하는 거야. 한 채까지. 자, 그 다음 오른쪽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을 뭐라 그런다? 뭐라 그래? 간주임대료. 이자. 보증금을 이자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뭐라 그런다? 간주임대료. 이자를 임대료로 본다. 그래서 이자 부분이 뭐가 된다? 수입금액이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럼 전세는 몇 채부터 과세한다? 3채 이상. 그럼 이제 보증금 합계가 3억 이하는 비과세가 되겠죠? 3억 초과야, 초과. 그리고 초과분의 60%에 대하여 이자 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로 계산. 60%는 의미가 없어요. 알아들었나요? 이자 포인트는 뭐다? 이자 상당액을 뭘로 본다? 수입금액으로 본다. 그래서 전세는 뭐다? 전세는 뭐다? 숫자 배열이 33 초과예요. 33 초과라고요. 3주택 이상 and 보증금 합계가 3억 초과다. 그 프린트 옆에 적으세요.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전세. 소형주택은 주택수 따질 때 제외해요. 책이 없잖아요. 왜 그 프린트에 제가 안 적었어요? 출제된 적이 없어. 그러나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3주택 따질 때, 3채 따질 때 전세, 소형주택은 제외한다. 그래서 프린트 3채 이상 나와 있죠? 3채 이상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3채 이상 따질 때 무슨 주택은 제외한다? 소형주택. 그래서 기준시가가 얼마 이하예요? 네? 기준시가 기준이 있고
전용 면적 기준 시가 2억 이하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엔드 개념이에요. 기준 시가가 2억 이하이면서 전용 면적이 40 이하는 3주택 따질 때 주택수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런 게 이제 지엽적인 문제예요. 원칙은 뭐다? 3주택 이상 and 보증금 합계가 3억 초과죠? 그러나 3주택 따질 때 무슨 주택은 제외한다? 소형주택. 두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요. 기준 시가가 2억 이하이면서 전용 면적 몇 공 이하? 40 이하. 그럼 전세는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 전세는 숫자 배열이 33한 42. 숫자 배열 33만 42. 결혼해서 전세 살아요. 숫자 배열 전세는 33만 42 전세 살아. 제발 전세 숫자 배열 33만 42. 4가 뭐다? 40제곱미터이야. 2가 뭐다? 기준시가 2억이야. 그래서 전세는 숫자별이 33만 4이다. 좌우간 자꾸 봐야 돼요. 자,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 밑에 당구장. 자, 주거용 건물을 임대업했다. 주거용 건물이 뭐다? 주택, 영업용 건물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자고요. 자, 상가를 임대했는데 손해가 나. 손해가 나는 거를 뭐라 그래요? 결손금. 결손금이죠? 그럼 손해가 나면 결손금은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안 한다? 타소득에서 공제를 안 해줘. 투기 목적이니까. 그러나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지? 임대하다. 손해가 나는 거를 뭐라 그래요? 결손금. 그래서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상가는 손해가 나면 타소득에서 공제를 안 해줘. 그러나 주거용 건물은 어디에서? 종합소득에서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그래서 그거예요.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영업용 건물은 공제 안 해줘요. 투기 목적이니까.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이제 공제해서 공제하더라도 미공제분이 남아있어. 손해가 남아있다고요. 미공제분이 남아있으면 내년으로 넘어가서 2월 공제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사업자니까. 자, 올해 손해났어. 올해 손해났다. 이익에서 공제하더라도 손해가 남아있는 거야. 미공제분. 그래서 미공제분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를 뭐라 그래요? 2월이라 그래요. 내년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업자니까 올해 손해나면 내년 이익에서 공제를 해줘요. 사업소득에서. 그러나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양도세. 양도소득세에서는 2월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업자는 내년 이익에서 공제해줘요. 그러나 양도세는 투기 목적이지? 투기 목적이야. 그래서 미공제분은 내년으로 넘어가서 2월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올해 손해나면은 신고하면 끝나버리는 거야. 지금 사업소득 배우고 있어요. 양도소득세가 올해 손해났다. 이익에서 더하기 빼기 하더라도 미공제분은 내년으로 넘어가서 2월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투기 목적이니까. 자, 그 다음 밑으로 이제 마지막 다가구 나왔네. 자, 다가구는 주택수를 줄여줘. 원칙은 몇 개다? 하나. 다가구는 원칙은 하나야. 서민들이 사니까 임대업에서. 그러나 용도 변경 등을 해서 구분 등기하죠. 구분 등기할 때는 각각 하나.
자, 그 다음 공동소유주택도 뒤지게 복잡해. 기본만 알면 돼요. 누구 소유로 본다? 지분이 가장 큰 자. 그리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몇 개로 본다? 각각 하나로 본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공동소유 주택이야. 갑돌이, 을돌이. 공동소유 주택이라고요. 그래서 지분 비율이 60%, 지분 비율이 40%. 공동소유주? 그럼 누구 집으로 본다? 이때는 갑소유로 본다. 지분이 가장 큰 자 주택으로 봐요. 6대4 이렇게 시험은 비율로 나와.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 공동소유는 지분이 가장 큰 자. 이럴 때는 누구 소유로 본다? 갑소유로. 근데 5대5야. 5대5 이럴 때는 뭐다? 각각 1주택 소유로 봅니다. 공동소유는 출처는 여기까지야. 그래서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잖아. 2인 이상일 때는 어떻게 본다? 각각 소유로 본다. 각각 하나로 본다는 뜻이에요. 각각. 자, 그 다음 3번.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내가 안 살아. 내가 안 사는 거야. 다시 전대하거나 전전세하죠? 그럼 돈 받잖아. 이자 받죠? 또는 월세 받죠? 그러면 주택수로 계산한다. 계산한다가 포인트야. 주택수가 늘어나.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 남에게 대여하고 일정액을 받는 거야. 계산한다.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나왔다. 본인과 배우자. 뭐야 이거? 부부잖아. 부부야 부부. 남편도 집이 있고 부인도 집이 있어. 그래서 부부는 주택수 따질 때 무조건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그러나 세금은 따로따로 계산해요. 그래서 부부는 뭐 따질 때? 주택수. 그래서 몇 주택이야? 2주택이 되는 거야. 2주택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는 월세 놔. 하나는 전세 놔. 하나는 월세 놓고 하나는 전세 놓는다고요. 그럼 부부는 어디 가서 살아?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야. 소유 개념이야. 두 채. 그럼 월세는 무조건 뭐다? 과세. 전세는 두 채니까 과세를 안 한다고요. 월세 한 채가 아니라 두 채요. 소유 개념.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더라도 2019년부터는 과세로 전환됐어요. 그리고 우리 임대는 말이죠. 사업자 등록증을 안 하더라도 무조건 뭘로 본다? 임대하면 사업자로 봐요. 우리가 월세 놓잖아. 전세 놓으면 세무서에서 어떻게 알아? 우리가 전입신고 하잖아. 어디에다가 전입신고해? 옛날에 동사무소. 한 단계 이름이 순화돼서 뭐야? 주민센터. 신고하죠? 그럼 그 자료가 바로 뭐다? 세무서로 전산 처리된다고요. 그럼 세무서에서는 이자가 전국에 있는 주택, 전세 나는지 월세 나는지 소유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뭐다? 임대업은 딱 반장짜리로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잖아요. 다른 거는 할 필요 없다. 프린트를 딱 보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네요. 자, 문제 한 번만 풀어보자고요. 자, 333쪽. 자, 위에 1번 한번 풀어봐요. 333 위에 1번. 꼭대기. 자, 1번 공익자가 들어갔죠? 지역권, 지상권은 사업소득이다. 틀렸지? 아니다. 공익 관련은 어디에 들어간다 그래서 소득의 8개 중 기타 소득에 들어가요. 기타 소득에. 자, 그 다음 부동산 임대했죠? 실질로 따지잖아. 사업소득이다. 아니다. 틀렸잖아요. 그죠? 등기불문의 세법은 임차권 빼고
자, 그 다음 4번도 뭐다?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이거 대여했잖아? 그럼 답이 4번이네. 그 다음 뭐가 들어갔다? 국외. 국외권은 무조건 과세한다. 국외권은 무조건 과세한다. 무슨 소득이다? 사업 소득이다. 아니다. 틀렸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한 문제. 글씨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기본에 충실하자. 1번 국외권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된다. 자, 3번은 3주택이죠? 소형주택이 아니잖아. 그럼 이거는 뭐를 물어보는 거야? 보증금, 전세. 그럼 전세는 여기 보세요. 숫자 배열이 뭐야? 33초과. 33초과. 3억 초과가 돼야 돼요. 그럼 보증금 얼마 받았어요? 2억 원은 산입한다가 아니라 간주임대료. 산입하지 않는다. 비과세한다고요. 산입한다라는 뜻은 과세한다는 뜻이야. 알아들었죠? 산입하지 않는다. 그럼 4억 원이면 2억 원이 아니라 만약에 4억 원이면 그 3억 초과됐지? 그럼 1억 원에 대해서는 뭐를 계산한다?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맞죠? 그래서 전세는 항상 숫자 배열이 뭐다? 33 초과될 때만. 그래도 초과 안 되는 거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나왔다. 제일 잘하는 거 주택이네. 주택 2개. 상업용 건물 상가 2개죠? 상가 2개잖아. 그래서 보증금을 자, 여기서 잘 들어요. 주택이 몇 채야 이거? 2채. 상가가 몇 채야? 2채. 이거잖아. 자, 월세 났어. 자, 월세 놓으면 무조건 과세. 2채는 상가는 무조건 뭐다? 과세. 이거는 월세 놓으면 2채 과세라고요. 근데 전세 놓으면 상가는 주택이 아니죠? 2채이니까 비과세. 그러나 상가는 무조건 뭐다? 과세. 그럼 이 문제는 월세를 물어봐? 전세를 물어봐? 월세를 물어보는 거예요? 전세를 물어보는 거야? 보증금을 받았잖아. 전세. 월세를 받는 게 아니라 보증금, 전세를 받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그럼 보증금은 전세잖아. 그럼 주택은 비과세. 상가는 전월세 관계없이 무조건 받아? 과세. 그래서 여기는 뭐만 과세한다?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만. 항상 보증금은 이자를 따로 계산하죠? 이자를 뭐라 그런다?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항상 임대업에서 포인트는 뭐다? 월세를 받는지 전세, 보증금을 받았는지에 따라 과세 부분이 달라진다. 자, 그 다음 4번은 고가주택이죠? 9억 기준인데 실거래가액이 아니라 뭐다? 기준시가다. 절대 실거래가액하면 안 돼요. 그래서 5번은 이런 게 참고야. 자, 전기료, 수도료, 공공요금은 이거 나갈 돈이니까, 나갈 비용이니까 비용에서 공제하는데 어떻게 받았어? 초과해서 받았잖아. 공공요금을 초과해서 받으면 공공요금이 1억이야. 세입자로부터 3억을 받은 거야. 그럼 2억은 뭐가 된다? 세금 내라고요. 초과하는 거는 돈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자, 한 장짜리 한번 보죠. 포인트. 자, 이거 조세 정리 프린트. 자, 조세 정리 프린트 2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포인트 2페이지 가운데 조세 정리 프린트 2페이지 가운데 임대업. 자, 가운데 찾아요. 2페이지 조세 정리 프린트. 임대업은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 까만 거. 사업소득으로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 낸다? 종합소득세. 그리고 첫 번째는 구분이 없고, 자, 두 번째 줄이 뭐다? 다가구주택이야. 왼쪽에 제목. 다가구 나왔잖아. 다가구는 서민들이 사는 주택이죠? 주택수를 줄여줍니다. 하나, 1주택으로 본다. 그 뜻이에요. 구분 등기될 때는 각각 하나로 봐요. 지금 찾았어요? 자, 그 다음 별. 고가주택은 실거래가액이 아니라 뭘로 따진다? 기준시가. 그래서 한 채야. 고가주택 한 채.
월세 놓으면 어떻게 한다? 과세. 전세 놓으면 월세는 그러니까 과세하죠? 월세는 과세냐, 전세는 빗자를 붙여요. 빗자가 빠졌네 거기. 비과세라고 고쳐요. 고가주택 한 채. 월세는 비과세. 월세는 과세. 전세는 한 채니까 뭐다? 비과세. 빗자를 고치세요. 아직도 못 찾아. 못 찾아. 아니 찾았으면 괜찮고 못 찾으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못 찾을 수도 있지. 자, 그 다음 밑에 월세. 하나는 비과세. 그러나 하나더라도 고가주택 및 국외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과세. 그 다음 전세. 전세는 숫자 배열이 나왔어요. 33초가. 찾았어요? 그럼 3주택 따질 때 소형주택은 제외. 그럼 소형주택은 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이하. 그럼 전세는 숫자 배열이 어떻게 된다? 33만 42. 전세는 자고한 숫자 배열이 33만 4이에요. 전세는 숫자가 33만 4이라고요? 2억 이하. 그리고 부부간 주택수 따질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합산. 그럼 공동소유주택은 누구 주택으로 본다? 이거 지분이 가장 큰 자.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원칙이야. 지분이 가장 큰 자. 그러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된다? 각각. 그래서 이거는 요점만 정리해 놓은 거라고요. 구체적인 거는 오늘 프린트를 보시면 되겠네요. 자, 칠판 보세요. 자, 마무리하고 쉬자고요. 자, 우리가 소득세는 첫 번째, 여기서 알아야 할 게 5가지야. 첫 번째, 소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and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첫 번째죠? 자, 그 다음 소득의 종류는 몇 개다? 8개. 그리고 6개는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종합과세한다.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그리고 두 녀석은 어쩌다 한번 생기니까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류과세한다. 퇴직소득세 따로, 양도소득세 따로.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임대는 대여죠? 권리를 대했을 때는 4개야. 대여하면 보다 사업소득이다. 단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공익 관련하면 소득의 구분 중 사업이 아니라 어디 들어간다? 기타 소득으로 들어간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상가는 전세를 주든 월세를 주든 투기 목적이니까 법은 무조건 과세한다. 그러나 월세는 주택은 몇 채부터 과세한다? 2채. 여기 1채, 2채, 3채는 소유 개념이에요. 그래서 2채부터 과세하고 전세는 몇 채부터 과세한다? 3채부터 과세한다. 단 1채더라도 월세는 국외에 있거나 고가주택은 무조건 과세한다. 그래서 결론, 고가주택 하나죠? 월세 놓으면 과세, 전세 놓으면 비과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거는 전세 숫자예요. 숫자가 뭐다? 33초가. 소형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죠? 전용면적이 60 이하. 예?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60 이하 하면 안 돼. 40 이하 and 기준시가가 2억 이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다? 소규모 임대주택 월세 받죠? 2천만 원 이하는 원칙이 뭐다? 14%로 분리과세하는 거예요. 단 소규모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종합소득세와 어떻게 한다? 선택해서 신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죠?